고백하려입니다. 금요일 아침인데요. 네, 벌써 금요일이군요. 네, 저기 해외경제연구소라는 곳에서 7월 8일날 발간한 이슈 보고서인데요. 제목은 이렇습니다. 일본의 반도체 디스플레이 소재 수출 규제 및 영향. 네, 이거 리포트가 되게 좋아서 공유하고자 하는 마음에서 네, 같이 한번 보시죠. 일본의 소재 수출 규제 내용. 일본 반도체 디스플레이 핵심 소재 한국 수출과 기술 이전 규제를 발표했다. 7월 1일로 발표했죠. 한일 간 신뢰 손상을 이유로 외환 및 외국 무역법에 근거하여 세계 품목을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개별 심사 대상으로 전환했다. 더 까다롭게 했다는 얘기죠. 내각 정령. 내각 정령이란 거는 대통령령하고 비슷한 거라고 해요. 에 명시된 국제 평화와 안보 유지를 저해하는 기술을 특정 국가 거래 시 경제산업성 장관의 허가를 득해야 한다. 그러니까 이제 장관까지 허가를 득해야 한다는 거니까 더 까다롭게 만들었다는 거죠. 이에 따라 포토레지스트, 불산, HF죠. 네. 불화수소 계열의 가스들이죠. 폴리이미드가 포괄적 수출 허가 대상에서 개별 수출 심사 대상으로 까다롭게 전환되었다. 한국의 품목별 및 일본 수입 비중은 작년도 기준 포토레지스트 93.2, 폴리이미드 84.5, 불산 41.9. 7월 4일부터 개별 심사가 진행되며 심사는 최대 90일 소요된다. 일반적으로는 20일에서 30일 사이라고 합니다. 이게 20일에서 30일이면은 일본 참여 선거 네 끝나고 나서죠. 그래서 뭐 일각에서는 참여 선거 때문에 아베가 저런다라고 얘기하는데 뭐 그런 개념을 볼 수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소재 조달이 지연되고 최악의 경우 장관이 허가를 하지 않으면 이제 수출할 수 없게 되는 거죠. 수출 규제 영향. 결론은 이거예요. 반도체 생산에 사용되는 포토레지스트는 일본 기업 대체가 어렵거나 불산과 폴리이미드는 일정 부분 대체가 가능하다. 근데 포토레지스트 자체부터 안 되면 노광을 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작 자체를 못하는 거예요. 반도체 첫 단계에 가까운 거라서 포토레지스트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노광 공정에 사용되며 반도체 디스플레이 둘 다 해당되는 거예요. 차세대 노광 기술인 EUV, Extreme UV라고 하네요. 극자외선. 이거는 특히나 더 일본 기업 대체가 어렵다고 합니다. 포토레지스트는 광원의 파장 길이에 따라서 불화 크립톤, 불화 아르곤, EUV 등으로 분류하며 파장이 짧을수록 즉 EUV 쪽일수록 미세화에 유리하다. 규제 대상은 EUV인데요. 일본의 세계 포토레지스트 점유율은 90%인데 EUV는 일본의 독과점 구조라고 합니다. 한국은 EUV 포토레지스트 생산하지 못하는 상태라고 하네요. 전혀 능력이 없다는 거죠. 불사는 반도체 디스플레이 또 양쪽 다 해당되는 거죠. 세정 식각 공정에 사용되며 일본의 세계시장 점유율이 70% 높은 한국은 일본의 불사 수출 일시 중단 등으로 인해 대안을 모색해왔다. 폴리이미드는 OLED 등에 사용되며 그리고 저기 접히는 폴더블 스마트폰에도 사용되죠. 코롱 인더스트리 양산 체제를 구축 SKC와 SK이노베이션은 2019년 하반기부터 양산할 계획으로 2019년 하반기면 이제 하반기니까 되겠네요. 중장기적으로 기술력이 제고될 전망이다.
일부 수출 규제 품목의 대체 가능성. EV 포토레지스트, EUV 포토레지스트. 매우 어렵다. 주요 기업은 JSR, TOK, 신에츠화학, 스미토모. 신에츠화학은 제가 그 글로벌 주식 180선이라는 그 영상에서 또 있었죠. 신해츠화학이라고. 네. 불사는 이제 우리나라 솔브레인과 ENF 테크놀로지에서 가능을 할 수 있다. 폴리이미드는 CPI 같은 경우 스미터워죠. 그러니까 삼성이 폴더블폰 만들 때 폴리이미드 필름을 뭐 SKC를 쓴다고 뭐 코롱 인더스트리 거를 쓴다고 뭐 이런 얘기 있었어요. 그래서 얘네들 주식이 많이 올라갔었는데 지금 모르겠는데요. 결국 스미터머를 선택했죠. 네, 그만큼 이제 기술력의 차이가 난다는 얘기죠. 반도체 공정별 주요 소재 및 부품 여기 정리가 잘 돼 있어요. 동황 장비란 거는 빛을 여기서 빛은 자외선인데 그리는 거죠. 그릴 때 이제 미리 가려준다거나 혹은 또 그게 파지티브 포토레지스트가 있고 네가티브 포토레지스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빛이 들어오게끔 하는 것도 있고 안 들어오게 하는 것도 있고 그래서 이제 그릴 수 있게 하는 거죠. 우리가 이제 옛날에 그 청사진 같은 거 이제 위에다가 어떤 물건 갖다 놓고 햇볕에 내놓으면은 물건에 비친 부분만 보호되고 나머지는 이렇게 변하잖아요. 네, 바로 그거예요. 그런 거죠. 그리고 참고로 노광 장비, 즉 빛을 쬐주는 장비는 굉장히 미세해야 되겠죠. 굉장히 파장이 짧고 하니까 역시 노광 장비도 우리나라가 생산을 못합니다. 아예 못하는 건 아니지만 최첨단 쪽으로는 우리나라가 못하죠. 일본이나 네덜란드 업체 거를 가지고 옵니다. 답답한 얘기죠. 시각 공정에서 이제 에칭가스가 들어가고요. 증착, 측정 분석, 그다음 후공정. 후공정에서는 실제로 떼내서 이제 칩을 만드는 거죠. 일본의 수출 규제는 한국의 신성장 산업, 비모메리 반도체, OLED 등 성장을 저해하나 기존 사업에 미치는 영향이 제한적이다. 이렇게 좋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기존 사업 자체는 기존 사업이죠. 이제 앞으로 이제 다음번 더 나은 기술, 더 나은 최첨단 제품 만들기 위한 건데 거기에서 막힌다는 거잖아요. 그게 문제죠. 삼성전자는 EUV 기술을 도입하고 파운드리 1위 사업자인 대만의 TSMC를 추격 중이나 EUV용 포토레지스트 수급 우려로 사업 확대 어려울 가능성이 있음. 삼성전자는 하반기부터 EUV 기반의 7나노 제품, 드디어 한 자릿수대로 떨어지네요. 7나노 제품 양산할 계획이며 EUV 포토레지스트 공급사는 일본 JSR로 추정됨. 근데 JSR은 동제품을 벨기에에서 생산하여 규제가 미적용되는 거죠. 그러나 규제가 만약에 더 강화된다면 일본 기업의 해외 법인도 규제 대상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런 것도 있군요. 삼성전자 갤럭시 폴드 판매 목표는 100만 대인데 100만 대밖에 안 되나요? 저는 폴더블 폰이 왜 필요한지 모르겠어요. 더 두꺼워지는. 저보고 두껍잖아요. 그러니까 잠깐만 얘기 드리면은 애플이 폴더블 폰을 안 만들고 있죠. 왜냐하면 그러니까 유저빌리티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그 접고 펴고 하는 것 자체가 사용자 편의성, 사용자 경험 측면에서 특별히 더 혁신적일 게 없다는 거죠. 저 부분 더 두꺼워지는데 말하자면 뭐 예를 들면은 아이패드 같은 거, 아이패드 미니 같은 거를 접었다고 생각하면 되죠. 물론 접으면 좋을 수도 있겠으나 접으면은 더 두꺼워지는데 이런 생각 해볼 수 있는 거죠. 제 생각에는
그러니까 폰이라고 하면은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거잖아요. 저 같은 경우는 뒷주머니에 잘 넣고 다니는데, 근데 두꺼워지면 뒷주머니 넣기 힘들죠. 그러나 패드는 원래 뒷주머니에 넣기 위한 용도가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사용성이 완전히 다른 건데 폴더블 폰이라는 건 애매한 사용성이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폴더블이니까 더 배터리를 많이 먹게 될 텐데, 제가 사용 안 해봐서 잘 모르겠습니다만, 글쎄요. 그런 문제 해결을 되어 있는지 모르겠어요. 삼성의 혁신은 빠르지만 일단은 제품을 먼저 내놓겠다라는 게 이 회사의 목표예요. 그래서 그런 거 별로 고려 안 했겠죠. 그런 거는 삼성전자에 대한 뭐 일종의 제 나름의 불만인 부분이기도 합니다. 저는 뭐 삼성폰 안 쓰긴 합니다만. 2020년 이후에는 일본 외 기업으로 공급자를 다변화할 수 있으며 폴리 이미드 필름이 울트라 틴 글래스로 대체될 가능성도 있다. 이거 하는 업체가 국내에 있는 걸로 제가 뉴스에서 봤어요. 최근에. 네. 굳이 이렇게 대체를 안 하더라도 대체할 수 있다라는 것만 그것에 대한 가능성이 있어지면은 일본의 어떤 그 경쟁력이 줄어들겠죠? 그러면은 또 폴리 이미드 필름을 일본이 규제를 할 효과가 없어지는 거니까 뭐 그런 측면도 있겠네요. 하여튼 문제는 포토레지스트란 얘기죠. 수출 규제는 단기적으로 반도체 공급 과잉을 해소하나, 즉 공급 과잉을 해소해서 가격을 오를 수 있다는 얘기죠. 규제 장기화 또는 확대 시 한국의 반도체 IT 산업이 위협받을 것으로 예상한다. 이건 너무 뻔한 얘기인데, 한국의 반도체 장비가 더 문제입니다. 근데 이제 장비까지 만약 규제가 들어간다고 하면은 일본 45%, 네덜란드 25%, 미국 24%. 일본이 그 반도체 장비를 규제를 안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죠. 효과가 없어요. 일본이 45%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리고 아주 최첨단은 네덜란드, 미국이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정말로 효과가 높은 소재 쪽을 공격을 하는 거죠. 일본도 사실은 조금은 살 떨릴 수도 있습니다. 네. 이게 효과가 없다면은 올해 술tem체 상계에 대해서 뭐 정권의 존립에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요. 근데 일본 야당들은 이걸 가지고 뭐 공격한다던가 그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일본의 야당이란 게 참, 우리나라 야당은 뭐 민주당의 야당이든 뭐 자유한국당의 야당이든 권력을 다시 찾아왔을 때 나라를 운영할 능력이 있잖아요. 근데 일본은 없어요. 일본의 야당이란 것들은. 일본의 야당이란 것들 중에는 사실은 진짜 대놓고 자민당의 이중대 역할을 자임하는 당들이 몇 개 있죠. 네. 일본은 그렇습니다. 제가 이 링크를 다 그 설명란에 넣어 놓을 거고요. 그 작년 10월 16일 날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그 KBS 시사기획창이라는 그 다큐멘터리 르뽀라고 해야 되나요? 중국의 통신 장비 업체인데 화웨이가 중국 그 최대 통신 장비 업체고 두 번째가 그 GT거든요. 트럼프 대통령이 7년 동안 미국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하도록 금지당했어요. 홍콩에 상장돼 있는데 두 달 동안 거래 정지됐다가 거래 정지가 풀렸는데 한 8일 동안 한가를 치면서 주가가 한 60% 정도가 날아가 버렸거든요. 그러니까 GT 같은 경우에 그 통신 장비도 만들지만 스마트폰도 만드는데 미국산 반도체를 구매하지 못한다는 뭐 제 의견이라고 하면은 그 우리나라 반도체 산업이라는 게 결국 대기업 자본력을 통해서 비싼 장비와 소재를 수입해서
그러면 우리나라가 쉽게 확보할 수 있는 생산 기술은 실제로 트라이 앤 에러잖아요. 계속 해보고 저렇게 해보고 이렇게 해보고 해서 되는 거 찾는 거죠. 그래서 그 기술을 통해서 수율을 높게 해서 생산 단가를 낮춰서 네, 산업의 쌀인 반도체니까 많이 팔아서 많이 이익을 거두겠다라는 게 우리나라의 지금 반도체 전략이잖아요. 이 수율을 높은 데 있어서 고급 인력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대학 졸업 수준 정도의 비고급 인력이라도 할 수 있는 일들이죠. 그리고 반도체 설계 같은 경우도 사실은 외국의 소프트웨어 없이는 할 수 없어요. 케이던스나 시놉시스나 우리나라는 이제 이렇게 사와서 생산 기술 효율을 높여서 돈을 버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물론 뭐 이렇게 비고급 인력들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고용 측면에서 국민 경제에 기여하는 바는 당연히 있죠. 네. 생산 기술의 강국일 뿐이에요. 반도체 강국이 아니라 반도체 생산 기술의 강국이다. 그래서 이번 건을 통해서 우리나라 반도체는 이제 굉장히 우리나라가 반도체가 무기다라고 얘기는 해왔지만 결과적으로 급소가 될 수도 있다. 그런 현실이다 아직은. 그래서 반도체 주식 관련해서 투자하시는 분들은 너무 장밋빛, 특히 한국 반도체에 대해서 너무 장밋빛 전망에 귀를 기울이시면 좀 안 될 것 같습니다. 네, 뭐 저도 관련된 업종에 종사했던 사람이긴 합니다만 네, 아주 전문적인 지식 가지고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제 나름대로 생각을 포함해서 그 리포트를 같이 한번 읽어봤습니다. 네, 좀 내용이 좀 길었습니다만 감사합니다. 좋으셨다면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구독도 좀 부탁드려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